메타버스 내에 그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NFT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NFT로 형성된 바운더리들이 그 국병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요. NFT는 토큰 경제라고 할 수도 있겠고 웹3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바라는 그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입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유미 기자입니다. 요즘 IT 업계나 투자 업계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아마 NFT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NFT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책 NFT 레볼루션을 쓰신 워싱턴 대학교 전 교수님이었던 성소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성소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NFT 레볼루션이라는 이제 NFT에 관한 책을 썼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대학교 경영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요. 저도 요즘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와 특히 토큰, NFT, 블록체인과 같은 그런 흥미로운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실전에서 직접적으로 느끼고자 지난달을 기준으로 잠깐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드에서 토픽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세요. 그때 더욱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NFT만 여쭤보기보다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도 이제 함께 여쭤보고 싶어요.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제2의 인터넷을 메타버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블록체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웹3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메타버스, 블록체인, 웹3, NFT 이 모든 게 사실 빠르게 변화하는 움직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좀 가장 변화에서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해주신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고 있는 요소들인 것 같은데 블록체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블록체인은 그런 탈중앙형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죠. 그리고 그 위에 토큰, NFT와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블록체인과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그런 성공적인 거래가 신뢰 없이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를 무신뢰 기반의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생각해서 재밌는 거는 예전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였다면 이제는 그 신뢰의 대상이 이제 머신이죠. 이제 기계로 바뀌었고 그 과정이 중앙 집중화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 분산화된 신뢰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활성화가 된 실행이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NFT라는 게 굉장히 가시적이고 또 직관적이고 굉장히 알기 쉽잖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좀 보편화하고 대중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을 설명을 주셨는데 방금 이제 신뢰가 머신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되게 재밌는 부분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기계를 신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대가 이제 신뢰인데 사람에게는 그 신뢰를 한다는 게 직관적으로 말이 되죠. 근데 기계는 우리가 굳이 신뢰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기계는 내가 명령을 내리면은 그걸 해줄 것이야 라는 그냥 기대죠. 그걸 따지고 보면 우리는 기계가 잘 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하는 것이다. 대상이 기계로 이동을 했고 블록체인이 기계들의 네트워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기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계들 그리고 체인으로 연결된 그런 블록들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분산된 형태의 신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NFT도 설명해 주세요. 네네. 그래서 NFT는 이제 블록체인 상 위에 실현이 된 탈중앙형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고요. 디지털 파일이죠. 이제 블록체인 상에 저장이 되고 기록이 된 파일이고 각각이 그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생성이 된 고유값을 가지고 있어서 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이죠. 인터넷 역사에 있어서 디지털 영역에 존재하는 자산들을 원본을 인증하고 소유권을 인증하고 고유성을 인증하는 그런 게 불가능했었는데 NFT의 등장으로 그런 무수히 많은 자산들에 우리가 고유값을 부여함을 통해서 그 소유권을 트랙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원본을 인증하고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굉장히 큰 개혁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NFT는 디지털 아트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냥 이미지 파일을 왜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사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엄밀히 말해서 NFT는 사실 기술에 불과합니다. 그냥 디지털 파일이고 블록체인 상에 굴러가고 있는 그런 파일들이고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투기적 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게임 아이템이나 아니면 모바일 티켓 아니면 우리의 개인 신상 정보 이런 거를 나타내는 어떤 정보에 대한 토큰이 된다면은 그건 투기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 아니면 우리
삶에 직접적인 그 연관성을 가지는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말 NFT는 너무나도 그 활용점이 다양하고 처음에는 아트, 뭐 수집품 이거를 위주로 많이 활성화가 됐지만 요즘은 게임, 메타버스와 그 활용점을 찾아서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NFT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나 뭐 메타버스나 웹3나 이런 것처럼 제2의 인터넷의 하나의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NFT가 필요해? 필요 없어? 좋아? 안 좋아?라는 그런 질문조차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물론 몇십 년 남았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NFT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웹3는 그러면 또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웹3는 뭐 당연한 거지만 웹 1, 2 다음에 네. 오는 웹3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이라는 인터넷 역사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웹 1.0이었죠. 이제 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풍미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터넷이 하나의 디렉토리에 지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인터넷의 역할이 정보를 창조하고 보급하는 데 좀 국한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창조해내고 거기서 또 수익을 얻는 게 회사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소셜 플랫폼들이 등장을 했었던 그 웹 2.0 시대죠. 이제 한 2000년대 중반, 후반 그때 들어서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여러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스마트폰도 굉장히 보급이 됐고 그때는 이제 사회성이라는 요소가 웹 1.0에 추가가 되면서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되면서 개인 창작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하지만 그때도 이제 플랫폼, 회사의 역할이 좀 크다 보니까 그 중개자의 역할이 아주 컸죠. 그러다 보니까 창작품은 개인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수익의 많은 부분은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때는 중앙 집중식 서버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데이터의 손실이나 아니면 플랫폼이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웹 3.0의 도래가 지금 좀 되고 있고요. 웹 3.0이 지금 완전히 실현이 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그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있고 NFT가 있는 거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NFT가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파일의 희소성의 가치와 원본의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창작자들이 자신의 그런 디지털 창작품에 대해서 드디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창작자 경제도 좀 더 부스팅이 되는 역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렇게 보면 될까요? 웹3라는 거대한 세상 안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가 깔려 있는 거고 그 위에서 NFT가 돌아가고 있고 약간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딱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또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뭐 웹3나 블록체인, NFT와는 조금 별개의 개념 같아요. 좀 독립적인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타버스는 정말 그냥 현실과 가상의 그 만남이죠. 그 접목점이고 그 둘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물론 접목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블록체인이 없어도 얼마든지 메타버스는 구현이 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 제페토나 뭐 로블록스나 다들 뭐 AR, VR 무슨 어떤 그런 기술을 구현을 해서 메타버스를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메타버스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가 아무래도 요즘에 사회적으로 정의가 된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뭐 인터넷, 게임 이 모든 것이 메타버스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보니 메타버스는 단지 그냥 마케팅 수단일 뿐이다. 버즈월드일 뿐이다.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도 많은데 정말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에 또 삶에 좀 깊숙이 들어와 있고 뭐 얼마 전에 페이스북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메타버스는 그게 그냥 뭐 떠다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그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자산을 나타내고 인증하고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NFT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NFT는 그 디지털 자산의 값을 매겨서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메타버스 안에서 NFT는 어떻게 보면 무수히 많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자의 역할을 메타버스 안에서는 NFT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NFT를 비롯한 막 그 많은 수많은 토큰들 있죠. 그 토큰들이 메타버스를 이루는 원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토큰들은 이제 블록체인 상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웹3라는 인터넷 역사라는 흐름 안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그런 가상 공간, 현실과 맞닿아 있는 가상 공간이 굴러가고 있고 그것을 뭔가 경제적 기반이 되어주는 게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을 조금 더 가시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NFT 그리고 메타버스도 굉장히 구현을 하는 도움을 주는 그렇게 생태계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에 블록체인이 이제 활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블록체인이 적용되지 않고 NFT가 적용되지 않는 메타버스라면은 약간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메타버스가
어떤 용도로 구현이 되는가, 실행이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하나의 놀이터로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실행할 수 없고 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증강현실이나 아니면 그런 뭐 VR 같은 걸 통해서 경험해보고 싶은 그 경험에 좀 더 포커스가 맞다면은 저는 경제적인 기반이 굳이 없어도 그냥 그 자체로도 충분한 어떤 상품 또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메타버스가 좀 더 지속적으로 또 여러 산업과 맞물려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내에 그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NFT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제 사용자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뭐 게임을 하거나 뭐 놀이를 해서 벌어들인 그 자산을 이런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토큰으로 바꿀 수 있게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게 NFT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좀 주가 되는 메타버스에서 NFT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문화적 기반에 있어서는 NFT를 통해서 메타버스 상에 굉장히 커뮤니티들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NFT를 함께 소유하는 말이죠 컬렉터블이라고 했을 경우에 뭐 크립토펑크 커뮤니티, 뭐 BAYC 커뮤니티, 크립토 복셀에 세워진 어떤 갤러리에 전시된 그림들을 함께 엔조이하는 커뮤니티 이런 문화적인 요소로 결합이 된 꺼진 그런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메타버스가 이제 더 이상 국경이라는 그런 컨셉이 적용이 되지 않는 가상의 세계다 보니까 바운더리를 나누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되는 경계선이 되는 게 이제 문화이고 이렇게 NFT를 통해서 형성된 커뮤니티들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지역이 되는 거죠. 이제 국경 대신에 그런 NFT로 형성된 바운더리들이 그 국경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요. 새로운 국경입니다. 네, 새로운 국경이 이제 NFT로 지어지는 건데 또 특히 NFT가 좀 더 파급력이 큰 것은 이제 암호화폐랑은 달리 예를 들어서 NFT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굉장히 소규모의 커뮤니티들의 지지만 있어도 가치를 인정을 받고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점점 그 영향력의 영역을 늘려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크립토펑크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아무도 관심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되게 소수의 얼리 아답터들, 이제 크립토펑크에 미친 사람들만 이제 막 그걸 좋아했고 가치를 인정했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회적 합의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이제 NFT다 보니까 이 문화적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유기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게 이제 NFT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처럼 누구 하나가 딱 지어내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탄생이 되고 구현이 되는 세상에서 이제 NFT 역할이 더욱더 문화적 기반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신뢰의 기반인데 메타버스에서도 뭐 소셜미디어와 마찬가지로 그 신뢰의 문제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무엇이 진짜 무엇이 페이크인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다고 했는데 그 진짜 소유한 것이 맞는가 그런 진위를 감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NFT는 사람의 소유권을 굉장히 투명하게 추적을 해주고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신뢰라는 요소를 메타버스에 가져다주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NFT가 창작자의 경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이제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NFT가 시장 경제를 지금과는 좀 약간 다르게 재구성할지 아니면 이제 뭐 메타버스나 웹3 세상에서도 기존의 인터넷처럼 거대 IT 회사나 거대 자본이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배를 하게 될 것인지 좀 이 부분도 궁금해요. NFT는 창작자들이 다이렉트로 어디언스를 만나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창작자 경제를 NFT가 뭐 시작을 했냐? 그건 아니죠. 이제 창작자 경제는 이제 예전부터 와 있었는데 그 창작자 경제에 굉장히 큰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게 NFT인 것 같아요. 그리고 케빈 켈리라고 하는 그 와이어드라는 그 매거진의 이제 창립자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창작자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은 창작자에게 1년에 $100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런 열성 팬들이 1000명만 있어도 그 창작자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1억 정도를 1년에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한 100명으로 줄었죠.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그 영향력이 더 증대되고 뭐 틱톡과 같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은 더 적은 수의 팬들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1000를 지불할 100명의 열성팬만 있으면은 창작자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NFT 그리고 뭐 웹3 이 시대에는 이제 NFT를 통해서 그 창작자의 작품을 사줄 열성 팬의 숫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작자의 NFT를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되나요? 일단 한 명만 있으면 되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몇 명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창작품을 냈을 때 이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품을 내고 그 스토리를 전파할 때 그 전파에 함께 동참해줄 수 있는 열성 팬들, 내가 트윗을 올리면 트윗을 쉐어해주고 인스타에 올리면 인스타도 쉐어해주고 정말 그 충성도 높은 열성 팬들이 몇 명만 존재를 한다면 이제는 그 스토리를 바이럴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나의 화제성을 높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침 이제 NFT가 그런 충성도 있는 열성 팬들을 높이는데 최적화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NFT를 통해서 경험까지 선사를 해주는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면서 열성 팬을 더 구축할 수가 있게 되고 뭐 BAYC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뉴욕에서 NFT NYC라는 그 굉장히 큰 NFT 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 창작자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큰 요트를 빌려서 BAYC 그 NFT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초대권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만나서 이제 파티도 하고 아 너가 뭐 BAYC 몇 번 누구였어? 이렇게 인사도 하고 정말 재미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를 하면서 창작자들이 끈끈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NFT이다 보니까 이제는 열성 팬의 숫자보다는 열성 팬들의 충성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 그 충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NFT가 굉장히 최적화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 자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 창작자에게 좀 더 큰 권한을 주고 컬렉터블들도 창작자를 만날 수 있게 좀 더 판이 깔아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인데 그런 거대 자본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메타버스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프라를 깔 때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대 IT 회사가 됐던 거대 기업들의 그런 전략적 우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가상 공간 안에서는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하는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경제가 조금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경제 안에서 내가 관심을 끌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자본에 좀 힘을 빌려야 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또 메타버스가 너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닫혀진 메타버스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이더리움이나 이런 블록체인 위에서 오픈 스타일로 그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대 자본에 잠식이 된 그런 메타버스가 아니라 정말 유기적으로 형성이 된 문화적 공동체들이 개인 창작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들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 조금 더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가 않을까. 그래서 거대 자본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대 자본이 이제 들어오긴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그들의 통제권이라던가 권한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확실히 지금만 하더라도 또 뭐 오픈시나 뭐 이런 또 새로운 또 약간 굉장히 큰 기업들이 등장을 하긴 했는데 그들이 지금 존재하는 공룡 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그 탈중앙화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뭐 커미션을 낸다 하더라도 창작자들이 기존에 있는 플랫폼보다 훨씬 적은 금액 그 퍼센트로 내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거대한 기업들의 역할, 플랫폼들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결국 메타버스나 뭐 웹3 안에서도 그 피라미드 정점에는 뭐 구글과 같은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피라미드라기보다는 그 존재감이 큰 기업들은 확실히 존재를 지금도 하고 있고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플랫폼들이 지금 웹 2.0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플랫폼들과는 전혀 다른 철학에 기반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NFT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NFT에 좀 더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NFT에 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NFT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시화한 부분 그리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블록체인은 뭐 그들만의 세상이야, 너무 신기술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기반 기술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런 뭐 블록체인이나 뭐 토큰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도래할 경제, 뭐 토큰 경제라는 게 또 있죠. 뭐 이제 웹3 그런 게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NFT가 굉장히 좀 입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한번 트라이 해보게 하고 정말 기업들로 하여금 다양한 시도를 하게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NFT는 종착역이 아니라 지금 도래하고 있는 더 큰 미래, 뭐 토큰 경제라고 할 수도 있겠고 웹3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입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투자의 상품이다. 우리가 뭐 투자를 하고 돈을 벌자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반 기술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